형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다른 사람을 손잡을 수 있죠. 짧은 말 한마디가 가족의 균형을 무너뜨렸습니다. 형의 빈자리를 누구보다 묵묵히 견뎌온 오웅수에게 형수 마광숙과 한동석 회장의 관계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가업을 함께 지키자던 형수의 곁에 어느 순간부터 낯선 존재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배신감으로 다가왔습니다. 형의 죽음도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형수를 향한 한 남자의 마음, 그리고 그 손을 덥석 잡은 형수의 선택, 이 모든 상황은 가족들 간 신뢰를 뒤흔들었고 드러난 진실 앞에서 각자의 감정은 더욱 날카로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37화에선 오웅수와 한동석이 정면으로 맞서고 마광숙은 인생의 가장 큰 선택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녀가 지켜야 할 것이 가문인지 사랑인지 그 대답은 이제 마광숙 자신도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형제들 앞에서 쏟아진 오웅수의 거침없는 분노. 그것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었습니다. 배신감, 슬픔, 그리고 가장의 부재가 만들어낸 무거움이었습니다. 마광숙은 끝내 말을 잇지 못한 채 눈물만 삼킨 채 대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눈앞이 흐려질 정도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고 그녀의 발걸음은 흔들리며 술도가의 마당을 벗어났습니다. 바로 그때 한동석의 차가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마광숙이 떨어뜨리고 간 휴대폰을 전해주기 위해 찾아온 길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그는 울고 있는 마광숙을 발견하고 조심스레 다가섭니다. 놀람과 걱정이 섞인 목소리로 묻습니다. 광숙 씨, 무슨 일이에요? 왜 울어요? 마광숙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군 채 고장난 사람처럼 서 있다가 도련님들이 다 알게 됐어요. 다요. 짧게 입을 뗀 그녀는 더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한 채 어깨를 들썩이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잠시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보던 한동석은 천천히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감싸줍니다. 그 손에는 위로도 약속도 책임감도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말없이 대문 안으로 함께 걸어 들어섭니다. 술도가 안채 거실, 싸늘한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형제들은 모두 깊은 침묵에 빠져 있었고 그 침묵을 깬 것은 문을 열고 들어온 두 사람이었습니다. 마광숙의 손을 꼭 잡고 집 안으로 들어선 한동석. 그 장면은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잇지 못했고 누구도 그들의 눈빛을 외면하지 못했습니다. 공주실은 무언가를 직감한 듯 눈빛이 굳었고 오웅수는 그 자리에 선 채 두 사람을 노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엔 놀람보다 깊은 배신감, 그리고 가족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동석은 천천히 앞으로 나서며 입을 엽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아 이렇게 나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엔 회피하지 않겠다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며칠 전 마광숙 씨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저와의 관계를 말씀드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예상치 못하게 강소연 씨가 집에 나타났고 분위기상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조심스레 마광숙을 바라보며 말을 이어갑니다. 저희는 진지한 감정을 가지고 만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마음이며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끌려가고 있는 관계도 아닙니다. 오웅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합니다. 형, 돌아가신 지 1년도 안 됐어요. 그 말에 한동석은 고개를 숙인 채 짧은 침묵 끝에 다시 말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광숙 씨가 여러분의 형수가 아니라 진짜 누나라면 여러분은 그 누나가 평생 혼자 살아가길 바라셨습니까? 그는 형제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봅니다. 흔들림 없는 눈빛, 담담하지만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공주실은 눈시울을 붉히고 맙니다. 그 누구보다 마광숙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봐 온 그녀는 그 진심이 가볍지 않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광숙 씨를 존중하고 술도가와 이 집안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이 마음은 단 한순간도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 말에 오범수가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그의 표정에는 여전히 혼란이 남아 있었지만 동석의 말에서만큼은 거짓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거실 안에는 길고 무거운 침묵이 다시 내려앉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분명 누군가의 마음은 처음과는 조금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의 빈자리를 누구보다 깊이 끌어안고 살아가던 오웅수에게는 이 모든 상황이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형,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입을 굳게 다문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마광숙을 향해 짧은 시선을 던지고 단단한 발걸음으로 술도가를 나서버립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실망, 분노, 배신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던 마광숙. 이미 오래전부터 각오했던 현실이라 여겼지만
막상 도련님의 그 차가운 뒷모습을 마주하자 심장이 조여오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자리에 무너지듯 주저앉고 맙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못한 채 속에서 끓어오르는 감정만 삼키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술도가에는 무겁고 적막한 공기만 감돌고 있었습니다. 밤사이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새는 지저귀고 햇살은 따사로웠지만 마광숙의 내면은 깊고 차가운 겨울처럼 얼어 있었습니다. 전날 밤 형제들의 시선 속에서 무너졌던 자신, 눈앞에 선 도련님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형의 빈자리를 자꾸만 떠올리게 만드는 현실. 그녀는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버거운 상태였습니다. 이런 마광숙을 지켜보던 한동석은 그녀가 감정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지쳐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챘습니다. 그는 말없이 그녀를 데리고 병원에 향했습니다. 일단 병원에서 조금 쉬는 게 좋겠습니다. 단호하지만 따뜻한 목소리. 마광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그렇게 그녀는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창밖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는 병실. 마광숙은 조용히 눈을 감은 채 잠시라도 이 모든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 곁엔 말없이 그녀의 손을 감싸 쥔 한동석이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손끝에 전해지는 따뜻함이 그녀의 마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립니다. 과일 바구니를 든 오천수가 조용히 들어섭니다.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던 그 순간 그의 눈에 들어온 건 마광숙의 손을 꼭 잡고 있는 한동석의 모습이었습니다. 오천수의 발이 굳어졌습니다. 그가 멈춰 선 채 잠시 그 장면을 바라보는 동안 눈빛이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몸을 돌립니다. 문을 천천히 닫고 병실 밖으로 나섭니다. 그의 뒷모습엔 말로 다 하지 못할 복잡한 감정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복도를 걷는 오천수의 발걸음은 느리고 무거웠습니다. 이해할 수는 있지만 선뜻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 그는 그 순간 문득 스쳐 지나간 생각 하나에 멈춰섭니다. 형이 살아있었다면 이 장면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 그 질문만이 머릿속에 반복되며 오웅수는 병원 복도를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강소연은 문미순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어섰습니다. 작은 가방을 한쪽 어깨에 걸치고 손에는 스마트폰을 든 채였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듯 카운터 근처에 걸음을 멈추고 전화통화를 이어갑니다. 창업용 부동산 매물도 취급하시죠? 독수리 술도가라고 아실 거예요. 순간 카운터 안쪽에서 물건을 정리하던 문미순의 손이 멈춥니다. 익숙한 이름, 절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름이 입 밖으로 흘러나왔기 때문입니다. 문미수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지으며 강소연을 바라봅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단히 굳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술도가와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온 사람이었고 이 집안의 분위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강소연은 그런 문미순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듯 계속 통화를 이어갑니다. 네, 맞아요. 일단 자료 좀 받아보고 싶은데요. 언제 한번 직접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시간이 좀 애매해서 전날 가족들을 뒤흔든 폭탄 발언도 모자라 이제는 술도가를 부동산 매물로까지 언급하는 강소연. 그녀가 진심으로 오천수를 다시 붙잡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복수를 준비 중인 것인지 그 누구도 짐작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문미수는 카운터 너머로 강소연을 응시합니다. 입가에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평범한 편의점 주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그녀는 속으로 되뇌며 계산이 끝나자마자 오천수에게 이 사실을 꼭 전해야겠다고 마음먹습니다. 누구보다 술도가를 아끼는 그가 이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강소연은 무심히 캔커피 하나를 계산대에 올립니다. 이거 하나만요. 그녀의 미소는 무해했지만 그 미소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작은 카페 한켠에 마주 앉은 두 사람. 하지만 그 사이를 흐르는 공기는 무겁고 서늘했습니다. 독고세류와 장미애. 누군가는 모녀라 말하지만 그들에게 그 단어는 너무 무겁고도 아픈 이름이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고개를 든 장미애가 말을 꺼냅니다. 세리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미리 준비해온 듯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진심도 두려움도 후회도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빛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서늘한 거리감과 냉정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나한테 용서를 빌어요? 짧지만 날카로운 질문이 조용한 공간을 가릅니다. 장미의 입술이 말없이 떨립니다. 세리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교수님이랑 가족분들께 먼저 사과하고 화해하세요. 그게 먼저예요. 그때 집으로 돌아갈게요.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오랜 시간 참고 견뎌온 상처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 있었습니다. 장미애는 그 말을 들은 순간 무언가 안에서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긴 시간을 돌아 어렵게 용기를 냈지만 세리의 벽은 여전히 높고 단단했습니다. 잠시 시선을 내린 장미애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그래, 알겠다. 노력해볼게.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붉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겨우 딸의 앞에 서게 되었지만 그 앞에 놓인 길은 생각보다 더 멀고 험해 보였습니다. 세리는 조용히 컵을 들어 커피 한 모금만 삼킵니다. 그녀의 표정은 흔들림 없었고 그 침착함은 오히려 장미애에게 더 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두 사람은 오래도록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짧은 만남, 짧은 대화, 짧은 여운. 하지만 그 시간은 서로의 마음에 오래 남을 순간이었습니다. 사과는 있었지만 용서는 없었고 그들의 시간은 아직도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술도가 사람들 앞에 놓인 건 과거의 감정이 아니라 앞으로의 선택입니다. 마광숙은 과연 형제들의 시선 속에서도 한동석과의 사랑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강소연의 본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